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거든요. 혹시 네. 안 전 지사 지금 뭐 반응이라든가 뭐 두 번째 실질 심사에 나오겠다, 뭐 안 나오겠다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 취재진 입장에서 이제 안 전 지사가 머물고 있는 최근까지 확인됐던 그 장소에 컨테이너로 알려져 있죠. 좀 같이 생활을 좀 도와주고 있는 지인하고 연락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취재진과의 접촉을 극구 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안 전 지사의 생활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걸 좀 꺼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취재진에 공개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장 심사죠. 영장 심사가 내일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석 의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아무래도 안 전 지사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이제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유로 한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영장 심사를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일정이 다시 잡혀서 출석을 하게 됐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을 고려할 때 또 여러 가지 그런 국민적 여론들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장 재청구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차 김지은 씨에 대한 관련된 그 내용으로만 1차 구속영장 청구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일단 그 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검찰도 수사를 보강해서 좀 더 보강된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해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는 김지은 씨와 관련된 고소 혐의만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1차 피해 주장 1차 피해 주장을 했던 여성의 혐의만 추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그 연구소 직원에 대한 혐의, 그 안 전 지사와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들보다 좀 강조가 됐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 전 지사가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또 2차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이 부분을 좀 검찰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A씨가 주장한 성폭력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짙거든요. 3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4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제가 보기엔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김지은 씨와 비교해서도 절대 그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은 왜 자꾸 이 A 씨의 그 성폭력 피해 주장은 빼놓고 김지은 씨에 대해서만 재차 청구를 했을까요? 일단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범죄 혐의를 밝힐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이 됐을 텐데 지금 검찰은 계속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봐서는 조금 더 수사가 미진했거나 좀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어서 수사를 이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매모호하다면 안희정 전 지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강압이 아니었다. 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범죄의 소명 단계까지 이르러야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근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원래 수개월씩 진행을 합니다. 수사를 여러 차례 하고 관련된 참고인들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김지은 씨 조사를 하면서 미처 두 번째 피해자한테는 못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사를 거의 다 끝낸 김지은 씨 것만 넣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추가 폭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인지수사에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기재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김지은 씨 것만 청구한 걸로 봐서는 김지은 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감이라면 1차 때 영장이 발부됐었어야 하는데 1차 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일반 그 발부가 될 것으로 봤던 사람들은 컨테이너에 구조하니까 주거가 불분명하니 아마 가두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현 단계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 피해자가 아닌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여러 말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 그러니까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바깥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혹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하던데. 그 당시에 기각 사유로 범죄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 다툴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더 제출한 것이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다수 1차 때와 다르게 2차 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첫 번째 하던 곽형선 판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판사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까?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재청구할 경우에 바뀌는 경우는 뭐 흔히들 많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나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판단의 문제가 이제 뭐 질문을 하신 거죠. 이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뭐 판사의 성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재판이 바뀔 수 있다,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성급하게 얘기하기 좀 이르지만 어찌됐든 검찰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보강 수사한 증거들 또 이전에 청구하고 기각됐을 때 이후에 보강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나 영장을 다시 발부할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추가로 이제 제출하는 것이 심리 분석 자료와 진료 기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진료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2차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진술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안희정 측근들에 의한 회유나 압박이나 이런 2차 가해의 정황, 그리고 뭐 아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그 시도에 대해서 지금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 측근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증거인멸 네, 가능성을 가정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장을 이제 청구했을 때 이제 발부하는 그 요건 중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권과 피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 2차 피해, 어떤 걸 더 중시해서 판단을 합니까? 영장 발부 사유 중에는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가해,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주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인의 진술인데 그 피해자를 압박해 유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검찰은 그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